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정부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일본인들 이제 해외여행도 안 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젊은이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선진국이고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일본 편의점에서 한국 음식들 팔고 있어요.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대요. 아, 예. 일본 편의점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일본 마트를 어디를 가든지 네. 뭐 한국 식품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라면. 네. 뭐 예전에는 신라면 정도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진짜 뭐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좀 마이너한 그러한 라면까지 좀 일본에서는 팔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소주, 네. 참이슬 뭐 네. 이런 것들 소주도 뭐 어디를 가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뭐 한국 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한국 네. 과자 뭐 이런 것들. 오. 그래서 좀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말씀을 드린다면 제 지인 중에 제일교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좀 운영을 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일본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팔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그 가게에 가야지만 한국 제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가게들이 일본 전국 지역 곳곳에 좀 있었거든요. 네. 주로 그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제일동포 분들이 그러한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일본 편의점에까지 한국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아. 너무 쉽게 그러한 물건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장사가 안 된다. 접어야 되겠다. 그런 한국 전문점이 필요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굳이 그러한 곳을 찾아갈 필요 없이 어디를 가나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라면은 원래 일본 거였잖아요. 일본 거를 한국이 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한류의 영향이죠. 한류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라면 수출 그 판매 금액만 보더라도 네. 뭐 일본을 아득히 넘어서는 숫자니까 지금. 참 신기하네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삼양은. 그 일본 사람들 매운 거 못 먹는데 그 매운 걸 어떻게 먹죠? 매운 거 먹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불닭볶음면 굉장히 좀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일본 라면 회사 네. 뭐 니신이라던가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네. 이러한 회사들이 한국 제품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컨셉을 그대로 카피하고 심지어는 포장지까지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네. 심지어는 제품 포장에 한국어까지 집어넣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 만들고 제품인 그랬는데?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판매를 했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반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돼버렸네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제가 그 80년대에 미국 유학했을 때 그때 네. 미국에서 라면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다 이치방 라면이었어요. 일본 거. 그때는 그랬겠죠. 예. 네. 근데 이제 한국산 라면이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미국에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가지 않았나요? 하와이라던가 좀 이런 데 하와이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네. 갔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일본인들 이제 해외 여행도 안 합니다. 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일본인들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말요? 보통 선진국 정도 되는 국가들은 여권 보유율이 50%가 넘어가거든요. 예.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인들은 17%.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네. 해외여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예.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까지 펼치고 있냐 하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유학도 안 갑니다. 너무 일본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좀 나가라 그러면서
돈까지 대주면서 이제 일본 젊은이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국가의 돈을 가지고 예.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을 해외 여행을 시켜줍니다. 이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네. 이제 이러한 그 위기 의식에서 좀 이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나가지 말래도 나가는 그러니까요. 여행 유튜버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출현하면서 네. 가장 활발하게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일본인은 반대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나가고 있으니까. 하긴 생각해 보 옛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저학년 고 무렵이 생각이 나는데 서울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 이거 몇 년 된가요 그때? 그러니까 70년대이죠. 70년대.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깃발 하나 들고 가면 이제 뒤에서 일본 사람들 쫙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요정에 간다 그러고 뭐 그 당시까지만 한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기생관광 많이 왔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좀 연세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 기생관광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 많이 갔지 그러면서. 그 행렬들이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대부분 봤던 게. 남성들이 많았나요? 대부분 남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당시에 그 통계를 보면은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들 그 성비를 보면은 네. 남성이 한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반대죠. 네. 지금은 대부분이 여성인데 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한국에 간다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 뭐하러 가지? 한국에 뭐하러 가는 거야? 좀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 그렇군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죠. 예. 몇 년 전에 네.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일본 그 최근에 일본에서 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거리로 나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와. 이제 일본 국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해외 원정 여성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입국 금지당하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 일본에서 충격이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량한 일본 여성들까지도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국 금지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인가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 몇 명 정도가 경찰에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일본은 정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에. 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남성이 한국에 기생관광하러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일본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갔는데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잡혔다 경찰에게. 이것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일본이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네, 정말 크게 이슈가 됐거든요. 정말 일본인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성인 그 AV라고 하죠. 그 배우가 홍콩에서 이제 매춘을 하다가 홍콩 경찰에 이제 체포당하는 그러한 일도 굉장히 여러 번 또 보도가 되고 있고 좀 그러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가는 네. 일본이 그러고 있네요. 이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네. 이제 일반적인 일본 젊은이들은 해외에 안 나가요. 유학도 안 가고 해외 여행도 안 가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는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네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동남아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 예. 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든 또는 뭐 이 동남아 사람이든 일본도 경험하고 한국도 경험하고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일본 차이는 어떤가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말 뭐 세계 탑 수준의 뭐 일본 부동산을 다 팔면은 뭐 미국 땅을 전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일본인은 부자, 네.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이테크놀로지의 나라, 뭐 기술의 나라, 네, 네. 뭐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예. 일본 하면은 하이테크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음식 먹으러 가는 나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아날로그의 나라가 됐고 예.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먹는 나라, 네. 아날로그 감성 느끼고 싶어서 가는 나라가 됐어요. 일본은. 예. 그리고 뭐 일본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못 살았는데 네. 예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고 네. 한국인들 뭐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네. 한국 한류 전 세계에서 이제 한류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좀 예. 보여드리고 싶은 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그림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코로도망이요? 코로도망? 골드만삭스 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28년에는 약 53조엔이라고 예상. 예. 이라고 글이 써져 있고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네. 2028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53조. 알록달록한 거는 일본 상장 기업에서 상위 100개 기업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나간다는 일본 회사 100개를 합쳐도 삼성 한 개사 영업이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한국이 이 정도냐. 네.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최근에 그 반도체 네네. 그 영향을 받아서 예. 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 건데 네.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에는 삼성만 있는 게 아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있다. 네.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영업 이익을 합치면은 네. 일본 100개사를 합치어서 이 두 개 100개사를 합쳐도 이 두 개 회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겠네요. 절반도 안 되겠네요. 예, 절반도 안 되죠. 좀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밑에 보면은 요거 네. 요렇게 좀 많이 좀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토요타입니다. 아, 토요타는 조금 토요타가 크군요.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아. 토요타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거죠. 뭐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네. 네.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정말 충격에 빠진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TSMC 그 공장을 쿠마모토에 네.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제1공장 지금 만들고 있고 제2공장 또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본 그 정부가 나서서 일본 대기업들 한 8개 기업들의 돈을 투자받아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을 또 지금 네. 새 회사를 세워서 저 반도체 만들겠다. 네. 2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 하면서 네. 또 이제 그거를 또 공장을 만들고 있고 예.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유노가미 다카시인가 하는 그 일본 반도체 전문가 그분이 평가를 해놓은 거 보니까 어림도 없다, 못한다, 뭐 그렇게 아예 예. 비관적으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예, 못한다고 이야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TSMC가 정말 일본에 고마운 게 예.
이제 쿠마모토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네. 그 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아. 그와 동시에 일본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생겨났습니다. 아,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군요. 예, 일본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반도체 학과가 생기고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이제 좀 육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 TSMC 공장이 들어서면서. 야, 참 정말 안 믿기는 일이에요. 그냥 보고 있어서 안 믿기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일본이 반도체 최고였잖아요. 시장 점유율 80%막 네. 이랬는데 그런데 뭐 그때 이후로 뭐 그러니까 예, 와. 쪼작 망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영향이 좀 크죠, 그 미국이 당시에. 잡아챈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이 워낙 잘했으니까 또 예,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이 기술 개발 또 해가지고 예. 완전히 이제 역전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좀 네.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제 일본인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쿠마모토 TSMC 공장에 네. 이제 그 사원 식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원 식당에서 이제 조리하는 거 음식 예. 조리 네. 그 식당에 취업하기 원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취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 TSMC 공장 그 조리실 예.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네. 시급이 2,000엔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000엔. 이면은 뭐 한 한 2만 2만 원?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이거 시급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 그건 잘 받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TSMC가 일본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일본, 그러니까 대만이 일본 식민지였었는데 우리 어떻게 한국도 보면은 일본 식민지였고. 예, 그렇게 보면은 진짜 반대되는 현상이 네, 또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대만 역전이 입장에서 다 봐서도 네. 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참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 일본의 박물관도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뭐 잘 운영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잘 안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잘 나와요? 한 2년 전쯤에 네. 도쿄 국립박물관 관장이 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본 정부가 돈을 안 준다예요. 박물관에요? 네.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네. 그러면서 물가가 확 올라가고 네.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운영 비용도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러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정부가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물관 운영이 너무 힘들다. 그러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런? 그러면서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박물관 운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정부가 이것에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좀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네. 지금 좀 여러 곳에 사용해야 될 돈들을 네. 방위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방위비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당시에 키시다 정권이 처음으로 일본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028년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타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네. 이걸 앞당겼어요. 음흠. 올해 안으로 2%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키시다 총리가 이야기한 이후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아. 일본 부채가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GDP의 뭐 2배가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는 올려야 되겠고 네.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서 좀 써야 되는 돈을 끌어다가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네, 이제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돈들을 네. 방위비에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러한 곳에서는 좀 여유롭지 못하게 네.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본이 참 그런 사정이 있군요. 이게 이제 군사비까지 지출을 늘려야 되니까 네. 경제 규모는 안 커지는데 아무래도 좀 이거는 좀 위협적인 부분이죠 우리한테는 이제 네. 군국주의로 가기 위해서 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또 일본에는 그 아까 지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진이 터지고 난 이후에 네. 새로운 세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부흥세라는 세금이 생겨났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부흥세라는 거는 이제 후쿠시마 지역 네. 그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좀 고통을 분담하자 네. 라면서 부흥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세를 전 국민한테 걷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니까 변한 게 네.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쯤에 이 부흥세의 일부를 방위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데 일부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돈이 방위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정부가 방위비에 쓸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도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불효불급한 것들 그거보다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데는 돈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네. 박물관의 그 입장료를 올리겠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만 올리겠다. 이중 가격제인 거죠. 네. 이중 가격을 하겠다. 외국인에게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의 입장료를 올리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보고 너네들이 돈 벌어서 알아서 써라 뭐 그런 얘기군요, 말하자면.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네. 최근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박물관한테 이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 박물관 스스로 돈을 벌어라. 그래서 할당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들한테 이제 일정 양의 할당 금액을 정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넘지 못하면 채우지 못하면은 이제 최악의 그 상황으로 간다면은 예. 박물관 폐쇄까지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그러니까 지금 일본 박물관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자급자족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참 그러네요.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상당히 중시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됐네요. 글쎄요, 저는 일본인들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역사 왜곡하는 거 보면은 역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네. 스타일인가요? 예전에 아키히토 일왕이 네. 90년대 초반쯤인가에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다. 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일본에서는 금기시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일왕이 스스로 그러한 목소리를 냈어요. 공식 석상에서. 예. 그런데 그거를 보도한 신문이 아사히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사히 다 신문은 보도를 안 해요? 진보적인 성격의 신문이거든요. 예. 다른 신문들은 다들 조용히 메이저 신문들 다들 조용히 있었고. 그냥 무시해 버렸군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 그만큼 일본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좀 전해졌고 예. 일왕도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간 사람들이고 예.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에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일본인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진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 박물관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거든요. 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네.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오구라라는 사람이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의 문화재들을 싹 다 사들여서 일본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구라가 사망한 이후에 오구라의 아들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그걸 싹 다 기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돌려달라라고 말은 하는데 일본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리 문화재가 도쿄 국립박물관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구라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박물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개판이잖아요. 예. 일본 문화재도 제대로 보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우리 문화재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관할까요?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하루빨리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돼요. 네. 예전에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 니네들 뭐 경제적 수준도 그렇고 문화 수준도 그렇고 니네 문화재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뭐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반대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이제. 니네들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빨리 돌려달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지금 빨리 돌려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저 아이돌 그룹들 보면 K-팝 그룹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한국 K-팝 그룹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정도 되면 그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어 배우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뭐 한국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한류가 존재했습니다. 아하.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선진국이고 문화 선진국. 정말 좀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크겠군요. 일본 내에서. 그렇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예. 그게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아. 네. 이제 아빠, 네. 할아버지는 혐한이고 자식들은 이제 한류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가정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갈등도 벌어지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품는 그런 환상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뭐 네. 그러한 것으로도 연결되고 또 굉장히 재밌는 게 한국을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좋아하게 되면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었네 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류 덕분에. 그렇군요. 일본 서점에 가면은 제가 일본에 가면 항상 서점에 들리거든요. 네네. 일본의 서점에 가면은 뭐 한류와 관련된 뭐 그러한 책들도 있는데 역사책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역사책이 한국 사극을 통해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극을 시대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그 시대별로 분리한 그 사극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출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류가 일본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네. 이 그림 한번 좀 보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일본인의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10대는 44.8%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 와, 10대는 높네. 20대는 35.3%, 30대는 27.7%. 네. 이걸 봤을 때 젊으면 젊을수록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60대 가면 뭐 거의 0이겠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알고 지내는 제일교포 분 중에 네.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 교실에 가면은 80대 분도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정도로 좀 전 연령에 걸쳐서 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네. 이제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네. 10대는 27.9%고 20대는 31.1%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중국어 그만큼- 아니고요? 아, 중국어 아니에요. 한국어입니다. 오. 예전에는 중국어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국어가 대세가 돼서 네,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웁니다. 영어를 제외한다면은 한국어가 가장 많은 거죠. 정말 큰 변화네. 네. 참 신기하네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어가 일본뿐만 아니라 네. 유럽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과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꽤 재미있게 본 일본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네. 유럽에서 일본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면서 좀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는데 네. 유럽에서도 이제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럽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는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꽝 대신 닭이라고 좀 아무래도 한국과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일본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는 씁쓸하다. 아, 참 한국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뭐 그러면서 좀 끝내는 정말 재미있게 본 기사가 있었는데 예, 그 정도입니다. 와, 참 정말 저 같은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잘 안 믿길 정도로. 근데 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을 만나 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 한류가 대단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심지어는 어디서 왔냐라고 네. 물어봐서 한국에서 왔다. 네.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일본인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로. 궁금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막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예.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더 예. 좀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아, 오늘 일본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신 작가님 모시고 일본 이야기 또 한국과 이제 비교되는 그런 이야기들 청해서 아주 흥미롭게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신 작가님 네.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네. 또 불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시게 예.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 정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잘 안 믿어지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신 작가님 모시고 일본 이야기 청해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